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경제 소식을 중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상당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섹터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일간 RBK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서구 제재의 파괴적 효과가 그동안 과장되어 왔다면서 점차 긍정적인 발전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러시아 GDP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이전에 끔찍한 예측을 대폭 수정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데이터에 따르면 7월 말 GDP의 감소폭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월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시작된 이후 분석가들은 올해 GDP가 23%까지 감소한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분석가들은 올해 GDP가 4%나 2% 하락할 가능성조차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벨루소프 제1부총리는 3, 4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이 점차 지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식료품 위주로 물가가 다소 인상됐었는데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경제가 비교적 건실한 소비자 수요와 산업 투자의 활성화에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르네상스 캐피탈의 러시아 CIS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소피아 도네츠는 8월 25일 보고서에서 점점 개선 추세가 두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섹터에서 소비자 수요 감소세가 둔화되고 일부 부문, 특히 건설 섹터에서 성장세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소비자 수요와 산업 및 투자의 부활에 의해 점점 더 지지를 받고 있다고 시작합니다.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고정자산 투자 데이터도 제재 와중에 기업들이 투자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실질 4.1%, 명목 수치는 21.2% 증가하는 등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봄철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뒤 디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물가가 0.16% 하락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에서도 6월에는 실질 임금 하락폭이 5월 6.1%에서 3.2%로 둔화됐습니다. 여기에다 7월 실업률은 3개월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3.9%로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연방통계청 로스탓은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5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계속 같은 기조입니다. 러시아의 실업률은 지난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러시아의 총 실업자 수는 290만 명으로 6월에 비해 5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세계적인 식량 가격 상승은 서구가 러시아 곡물 수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모스크바 측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의 중동 북아프리카 국장 알렉산드르 킨샤크는 리아 노보시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최근 몇 달 동안 제재 때문에 수출 메커니즘의 조정을 강요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의 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유로화와 달러화 송금 금지, 러시아 화물 보증 회사에 대한 제재, 서방 선박의 러시아 항구 입항 금지, 유럽 국가에 대한 러시아 상선의 접근 차단 같은 미국과 EU의 제재는 화물 운임 증가 등 물류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대체 운송, 물류 개혁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루블을 포함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금융 결제 형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흑해 규례를 마구잡이로 매설하는 바람에 운송, 보험료도 더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퀸샤크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서방의 불법적인 제재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중동에 식량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을 완전히 정상화하려면 수출에 대한 모든 운송, 보험 제한을 해제하고 차질 없는 지불도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그러나 정상화를 원치 않아 세계 식량 시장의 가격 하락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은 러시아가 세계적인 기근을 일으키고 있다는 가짜 관념을 세계인들에게 계속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07년 프랑스 대통령 후보였던 세골렌 루아얄이 부차 학살과 마리오폴 산부인과 포격의 진상이 날조됐을 수 있다고 언급하자 스탠드 위드 유크레인 협회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키예프의 내러티브에 의문을 표시한 것만으로 친우크라이나 단체가 반발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면 아예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애국당의 플로리앙 필리포 당수는 세골렌 루아얄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세골렌 루아얄의 용기는 모범적이며 시스템의 악령들이 그녀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수호하고 프랑스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세골렌 루아얄은 BFM 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가 공포를 통한 전쟁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마리오폴 산부인과 포격과 소위 부차 학살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프로세스를 차단하기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골렌 루아얄은 러시아가 마리오폴 산부인과를 포격했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됐다고 말했고 부차 학살과 관련해서도 증거를 살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4월 초에 발생한 소위 부차 학살과 관련해 모스크바는 키예프가 서방 언론을 위해 만든 또 다른 도발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사건의 전체 과정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보면 러시아군을 비난하기 위한 거짓 선전이라면서 공정한 조사를 거듭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서구는 부차 학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키예프의 주장대로 러시아를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월 초에 발생한 마리오폴 산부인과 포격도 여러 사람들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 등장한 임산부 중 한 명인 마리아나 비셰미르스카야는 나중에 병원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이를 AP 기자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보도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러시아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세골렌 루아얄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병사를 고문했다는 주장을 젤렌스키가 구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세골렌 루아얄은 전쟁의 선전전이 너무 끔찍하다면서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라도 좀 객관적으로 보자는 주장을 한 겁니다.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저지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른 서방 지도자와는 달리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러시아 매체 RT가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푸틴 대통령이 텔레그램 채널을 개인적으로 팔로우하지는 않으며 주목할 만한 게시물은 취합해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타스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텔레그램 채널을 읽지는 않고 보고만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대다수의 정상 등록과는 달리 푸틴 대통령은 소수의 공식 크렘린 계정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에 존재가 없다고 페스코프는 이전에도 설명했습니다. 페스코프는 또 푸틴이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그것을 고문에게 맡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공개 프로필을 관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누구를 팔로우할 모바일 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노출을 의미하고 전체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필요하면 측근의 전화를 빌릴 수 있지만 보통은 누구와도 연락할 수 있는 구식의 정부 전화 라인 사용을 선호한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KGB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많은 개인적 영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서구 미디어가 소설을 마구 지어내는 것도 이 같은 그의 스타일 때문에 공개 정보가 태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